여러분, 만약에 비즈니스 규칙을 몽땅 어기고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회사가 있다면 어떠세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경영학 교과서의 모든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정상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일본의 유명한 할인점 돈키호테입니다. 딱 보면 어떠세요? 무슨 정리 안 된 창고 같지 않나요? 물건들은 막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여 있고 손으로 대충 쓴 것 같은 광고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혼돈 속에서 돈키호테는 일본 소매업계의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35. 무려 35년 연속으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했어요. 심지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그 끔찍한 장기 불황 속에서도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 돈키호테의 모든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대형 소매점은 체인 스토어 이론이라는 걸 따릅니다. 뭐냐면 본사가 모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모든 매장은 그냥 본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 교과서 같은 이론을 아주 정면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기존 방식이 본사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라면 돈키호테는 모든 권한을 그냥 현장에 다 넘겨버립니다. 어떤 물건을 들여올지, 가격은 얼마로 할지, 어떻게 진열할지 전부 다 매장 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이런 권한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매장이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가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창업자 야스다 타카오 회장은 이걸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당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비즈니스의 중심은 본사가 아니라 고객과 매일 만나는 바로 이 현장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직원에게 이렇게 모든 권한을 주면 당연히 실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바로 그 실패를 두 번째 성공 비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더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 문구 좀 보세요. 실패한 상품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아주 떠들썩한 반성문입니다. 돈키호테는요, 실수를 절대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요란하게 광고를 합니다. 돈키호테는 실수를 아예 마케팅 무기로 써버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서 재고가 막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실패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팔아버리는 거죠. 담당자가 너무 많이 사버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같은 솔직한 문구를 본 고객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재밌어하면서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솔직함이 오히려 새로운 팬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돈키호테는 사람의 솔직한 실수만큼 재미있는 구경거리는 없다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습보다 가끔 보이는 인간적인 허점에 더 끌리잖아요. 바로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조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실패는 공짜 수업료다. 실수해도 괜찮다. 혼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직원들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그 경험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셈이죠. 자, 이렇게 현장의 개선과 직원의 도전을 중시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제품 개발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세 번째 비결은 한마디로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 돈키호테의 상품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어중간하게 모두에게 뭐 괜찮네 싶은 75점짜리 상품보다는 소수라도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열광할 만한 120점짜리 그런 편의 메뉴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편의밥 시리즈입니다. 와, 진짜 상식을 파괴하죠. 닭고기는 빼고 바삭한 껍질 튀김만 가득 채운 도시락, 고기를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덮밥, 통마늘을 통째로 넣은 치킨 도시락, 그리고 이건 어른들만 먹으라는 건지 경고문까지 붙은 와사비 폭탄 샐러드까지. 누군가는 이걸 보고 고개를 젓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고의 한 끼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개발팀의 구호마저 독특합니다. 신살밥은 용서 못해 라면서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토핑을 올리거나 보통은 조연인 소스나 육수를 당당히 주연으로 내세우는 식이죠. 정말 대담하고 재밌지 않나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대담한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비결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일을 하나의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아주 독특한 인사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름하여 밀리언 스타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회사를 102개의 작은 미니 컴퍼니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책임자는 그곳의 사장이 되어서 연매출 1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에 달하는 경영을 완전히 책임지게 됩니다. 상사도 없어요. 그야말로 궁극의 권한 위임인 셈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치열한 게임입니다. 마치 프로 스포츠 리그 같아요. 연간 실적을 평가해서 상위권은 막대한 보상을 받지만 하위 20%는 가차없이 강등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창업 초기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마냥 냉혹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앤서맨이라는 특별 부서가 있어서 강등된 직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파격적인 전략들은 전부 한 사람, 창업자 야스다 다카우의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1978년에 작은 잡화점, 도둑 시장을 열었을 때부터 그는 이 혼돈의 경영을 꿈꿔왔던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철학을 원류라는 책에 담아서 직원들이 자신의 경영 DNA를 물려받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가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그는 이 시스템이 자신 없이도 영원히 굴러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과감하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돈키호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여겨지는 절대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규칙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 규칙을 깨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혁신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